2024년 4월 광둥성 47명의 아이들이 홍수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같은 시각 8,000km 떨어진 한반도에서는 300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망자는 0명이었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될 이야기는 미국 재난 전문가가 직접 체험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중국에서 체포당한 고발자, 첨단 AI로 무장한 한국의 비밀 시스템, 그리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UN 발표까지.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에서 15년간 재난 대응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리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 중국 광둥성 홍수 피해 조사를 위해 파견됐어요.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현지 브리핑을 받으면서 경악했어요. 메이저우시에서만 공식 사망자가 47명.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아이들과 노인분들이었다는 점이 제 가슴을 미어지게 했어요. 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을 봤습니다. 급류에 휩쓸려가는 아이들, 구조를 기다리다 지쳐 쓰러지는 어르신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어요. 만약 한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ASK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AI for Safety Korea의 줄임말이에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죠.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의 투명성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재난 영상조차 철저히 통제됐거든요. SNS에 올라오는 피해 현장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언론도 정부가 허가한 내용만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기상청의 상세한 예측 정보부터 지역별 위험도, 대피소 위치까지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현지 공무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더욱 답답함을 느꼈어요. 저희는 상부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관료주의적 절차 때문에 놓치고 있었거든요. 조사를 계속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만 구조 작업을 벌이더라고요. 시골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서울이든 제주도든 강원도든 동일한 수준의 재난 대응 서비스를 받습니다. 광둥성의 한 피해 마을을 직접 방문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홍수가 지나간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깨끗한 식수도 부족하고 임시 거처도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한국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다시 살펴봤어요. 72시간 내 완전 복구, 24시간 내 응급 구호, 6시간 내 초기 대응,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을 보면서 또 한 번 실망했어요. 피해 규모는 축소하고 정부의 대응은 과장해서 보도하더라고요. 진실보다는 체면이 우선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처럼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견제가 있었다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희생자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한 7살 여자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잊히지 않더라고요. 한국이었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살 수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사 3일째, 저는 한 NGO를 통해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첸 위엔이라는 이름의 전 중국 수자원부 직원이었어요. 그는 현재 NGO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과거 정부 내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홍수의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리사 씨, 당신이 보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첸 위엔이 저에게 처음 한 말이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깊은 고뇌와 두려움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피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공식 발표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졌어요. 어떤 마을은 아예 지도에서 사라져버렸고 생존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구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피해라면 사전 예방이 가능했어야 합니다. 첸 위엔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사후 처리에만 집중하죠. 한국의 소양강댐을 예로 들어 설명해드렸어요. 1973년 건설된 이 댐이 50년 넘게 서울을 지켜온 이야기를요. 특히 1984년 서울 대홍수 때는 댐 수위가 한계점에 도달했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시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보 공개라니. 첸 위엔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낙동강 홍수통제소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1987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이 시스템은 낙동강, 태화강, 형산강 유역의 모든 수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요.
시민 누구나 홍수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첸 위에는 제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번 홍수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어요. 기상 데이터도 있었고 상류 지역 강수량 정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들 간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현장을 촬영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무너진 제방의 모습, 부실한 배수 시설들, 그리고 여전히 고립된 마을들까지. 하지만 첸 위에는 계속 주변을 살피며 불안해했어요. 무서우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잖아요. 한국 같았으면 이런 용기가 필요할까요? 한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직접 정부를 견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촬영을 계속하던 중 갑자기 검은 승용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공안이었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첸 위엔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외국인은 여기서 물러나세요. 공안 중 한 명이 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체포되기 직전 첸 위엔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인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당신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라에서 왔잖아요. 부디 진실을 전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절규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야. 적절한 시스템만 있었다면, 투명한 정보 공개만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거든요. 한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고 체포당하는 일 같은 건 말이에요. 한국은 오히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장려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고 한국 재난 대응 시스템의 진짜 비밀이었어요. 중국에서의 답답한 일주일을 보낸 후 긴급 업무로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어요. 공항 출구를 나서자마자 제 스마트폰에 울린 알림음, 재난 문자였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외출 시 우산을 지참하시고 지하차도 및 저지대 지역 통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부가 시민 개개인에게 직접 안전정보를 보내준다니요. 더 놀라운 건 이 메시지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속도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기상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거든요. 강남 지역 시간당 15강우, 한강 수위 정상, 잠수교 통행 원활, 이런 정보들이 AI 기반으로 자동 업데이트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서는 전국 1만 8천여 개의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침수 위험 지역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하천 수위까지 다 나와요. 정말 편리해졌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놀라운 광경들을 계속 목격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수위 감지 센서들, 건물 옥상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다국어 비상 대피 안내판들까지요. 지하철을 타보니 더욱 감탄했어요. 전 역사에 침수 감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비상시 자동으로 차단벽이 작동하는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거든요. 2호선 신당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까지 모든 지하철역이 하나의 거대한 방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예방 중심이라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후에야 우왕좌왕 대응했다면 한국은 재난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모든 걸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TV를 켰는데 기상청에서 실시간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강수량 예측, 지역별 위험도 분석, 그리고 시민들이 취해야 할 세부 행동 요령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한 시민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 온다고 하니까 미리 장 봐두고 지하 주차장 차도 옮겨놨어요. 우리는 이런 거에 익숙해요. 밤늦게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더욱 놀랐어요.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시민을 중심에 둔 철학이 모든 시스템의 바탕에 깔려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재난 문자 시스템만 해도 그래요. 단순히 경고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위치, 나이, 성별, 장애 여부까지 고려해서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해요. AI가 분석한 개인별 최적 대피 경로까지 안내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미래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있었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첨단 기술과 휴먼 터치, 그리고 시민을 향한 정부의 진정한 책임감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아픈 경험에서 배우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윤지수 과장님은 제게 한국 시스템의 진짜 철학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저희는 과거의 실수 위에 만든 시스템입니다. 윤지수 과장님의 첫마디였어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에는 뼈아픈 반성과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부 내부를 둘러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모니터에는 서울 전체의 실시간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한강 수위부터 각 구별 강수량, 지하철역 침수 위험도, 심지어 개별 빌딩의 지하 주차장 침수 상황까지요. 저희는 24시간 365일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윤지수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1차로 AI가 위험을 감지하고 2차로 인간 전문가가 판단해서 즉시 대응하는 이중 안전망 구조죠. 모니터 화면을 보니 정말 세밀했어요. 강남역 지하상가 B3층 수위, 종로구 청계천 실시간 유량, 마포구 한강 둔치 CCTV 영상까지 서울의 모든 곳이 하나의 거대한 센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었어요. 시청 건물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 난간에 부착된 작은 비상유도등이 눈에 띄더라고요. 윤지수 과장님께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정전이 되어도 72시간 동안 작동합니다. 계단 하나하나 모든 세부사항까지 안전을 고려해서 설계한 거예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본 자동 개폐 수문 시설은 정말 놀라웠어요. 수위가 일정 높이에 도달하면 센서가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벽이 올라와 지하 시설을 완전히 보호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 시설은 2020년 강남 대규모 침수 사태를 교훈 삼아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사회의 놀라운 학습 능력에 감탄했어요. 실패를 덮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거죠. 윤지수 과장님이 저를 한강 수방센터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곳에서 본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한강의 모든 교량과 둔치, 그리고 상류 지류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한강이 범람하면 수도권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 상류 지역부터 인천 하구까지 총 200km 구간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3D 시뮬레이션이 인상적이었어요. 만약 특정 지역에 시간당 100비가 내린다면 어느 지역이 언제쯤 침수 위험에 처할지를 정확히 예측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소양강댐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더욱 놀랐어요. 1973년 건설된 이 댐이 지금까지 50년 넘게 서울을 지켜온 이야기, 그리고 현재도 최첨단 AI 시스템과 IoT 센서로 24시간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소양강댐은 단순히 물을 막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시설이에요. 상류 기상 상황을 분석해서 3일 전부터 사전 방류를 시작합니다. 윤지수 과장님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저에게 한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훈련된 나라예요. 재난이 일어나기 전부터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하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이고 자부심입니다. 냉정하고 차분한 어조였지만 그 속에 담긴 강한 자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든든함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진짜 이유구나 싶었어요. 한 달 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재난 대응 국제회의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중국과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충격적인 보고서를 준비했어요. 발표 당일 유엔 본부 회의장에는 전 세계 65개국의 재난 대응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재난 대응에서의 투명성과 기술 혁신 두 시스템의 극명한 대조였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먼저 중국 광둥성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47명의 어린 생명이 희생된 사진들, 정보 통제로 인한 혼란, 그리고 느린 대응이 가져온 비극적 결과들을요. 회의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이것이 폐쇄적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보 독점과 관료주의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 다음 한국 사례로 전환했습니다. 백스크린에는 서울 지하철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2호선 신당역부터 9호선 봉은사역까지 모든 역의 침수 위험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놀라운 화면이었거든요. 이 시스템은 AI가 기상 데이터, 지형 정보,
과거 패턴을 종합 분석해서 30분 전에 침수 위험을 정확히 예측합니다. 제가 설명하자 회의장에서 감탄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린 건 한강 수방센터의 실제 운영 영상이었습니다. 거대한 펌프 시설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위 정보, 그리고 시민들에게 자동 발송되는 맞춤형 안전 문자까지 모든 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독일 대표가 궁금해하며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정확히 50년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1973년 소양 강댐 건설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AI, 통합 시스템까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결과물입니다. 프랑스 대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시민들의 정보 공개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혹시 프라이버시 우려는 없나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 시민들은 정부를 깊이 신뢰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거든요. 이런 상호 신뢰가 효과적인 재난 대응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죠. 캐나다 대표가 기술적인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ASK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AI for Safety Korea는 전국 1만 8천여 개의 센서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기상정보, 지형 데이터, 인구 분포, 과거 재난 패턴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위험도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요.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첸 위엔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에는 진실을 말하려 했던 용감한 사람이 있었어요. 첸 위엔이라는 이름의 전 수자원부 직원이었죠. 그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깼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용기의 대가는 너무 컸어요. 지금 그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투명성,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정한 책임감이에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바로 이런 가치들의 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며 줄을 섰습니다. 그날 한국은 유엔 회의장에서 글로벌 재난 대응의 새로운 표준으로 인정받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머물던 마지막 주, 기상청에서 300가 넘는 폭우 예보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몸소 체험해볼 절호의 기회였어요. 폭우가 시작되기 무려 6시간 전부터 제 스마트폰에는 단계별 안내 메시지가 차례대로 도착했습니다. 12시간 후 강우량 급증 예상, 외출 자제 권고, 지하철 일부 구간 운행 조정 예정, 임시 대피소 개방 준비 완료 순서대로요. 정말 체계적이고 세심했어요. 단순히 비 온다는 경고가 아니라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길거리로 나가보니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명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점주 아저씨가 우비와 우산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지나가던 시민들도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르신, 이거 쓰세요. 학생 여러분, 비 많이 오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지하철역에 가보니 이미 임시 대피소가 완벽하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담요와 간단한 간식, 그리고 정수기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역무원분이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폭우특보가 발령되면 전 역사에 자동으로 대피소가 개방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언제든지 편안히 쉬다 가세요. 윤지수 과장님과 함께 현장 상황 점검을 나갔어요. 강남역 일대였는데 빗물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침착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저기 계시는 할머니 먼저 도와드리세요. 임산부분이랑 아이들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드려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며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훈련된 시민들의 모습이구나 싶었거든요. 단순히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특별한 거였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어디서도 패닉 상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든 시민들이 차분하게 대피하고 서로 도우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윤지수 과장님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당신들은 정말 훈련된 나라야. 그런데 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며칠 전 중국에서 봤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황들과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뤘거든요. 윤지수 과장님이 조용하고 겸손하게 답하시더라고요. 훈련된 시스템 뒤에는 반드시 훈련된 사람이 있어야 하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 재난 대응 시스템의 진정한 핵심을 깨달았어요.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시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휴머니즘이 모든 것의 기반이었던 거죠. 밤늦게까지 비는 계속 내렸지만 서울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했고 시민들도 완벽하게 대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니 서울시 300포구에도 인명피해 제로 달성이라는 자랑스러운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국민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우러나왔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서울대학교에서의 특별 강연이었습니다. 재난관리학과 학생들과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청중이었어요. 200여 명의 젊은이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니 앞자리에 중국 유학생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중국과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직접 체험한 리사 브라운입니다. 강연을 시작하며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닙니다. 국가 철학과 가치관의 근본적 차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한국의 과거 재난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1984년 서울 대홍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4년 세월호 침몰까지 아픈 기억들이었지만 한국은 그 모든 비극에서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성장이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실수에서 배우는 나라죠. 그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에요. 스크린에는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대비 자료가 나타났어요. 1984년 홍수 때의 원시적인 아날로그 시스템과 현재의 AI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 과거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현재의 사전 예측 시스템으로의 완전한 변화였죠. 소양강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73년 건설 당시에는 단순히 물을 막는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어떤가요? IoT 센서와 빅데이터, AI 분석을 통해 홍수를 3일 전부터 예측하고 사전 대비하는 첨단 시설로 진화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우수성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떤 철학과 가치관으로 운영하느냐예요. 한국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ASK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I for Safety Korea는 단순한 기술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구현된 결과물이에요.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국 유학생 한 명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강연 중간중간 고개를 숙이며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 여러분도 자유롭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언론도 정부를 견제하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이런 민주적 참여가 바로 한국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핵심 동력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그 중국 유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했어요. 그 학생은 광둥성 출신이었어요. 작년 홍수 때 제 고향 마을도 큰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진실을 알고 있지만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요. 여러분이 미래의 리더가 되면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재난 대응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입니다. 정부와 시민 간의 진정한 소통이 가장 강력한 방제 시스템이에요. 강연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실패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았죠. 그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에서 나온다는 걸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광둥성 마을 참사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제목은 고요한 강 너머로 정했어요. 단순한 재난 보고서가 아니라 두 시스템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다큐멘터리에는 첸 위엔의 소중한 증언도 담았습니다. 비록 그는 지금 구속되어 있지만 그가 목숨을 걸고 남긴 영상과 기록들은 진실을 전하는 귀중한 자료가 됐어요. 그의 용기 덕분에 세상은 진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편집실에서 밤늦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자꾸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윤지수 과장님의 훈련된 나라라는 말, 폭우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던 시민들의 따뜻한 모습, 그리고 완벽하게 작동하던 모든 첨단 시스템들까지요.
무엇보다 잊을 수 없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기술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과거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는 성숙한 자세 말이에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구성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중국의 현실과 대조되는 희망적인 미래상을 어떻게 그려낼까요? 그때 한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봤던 한강 배수 펌프장의 장엄한 장면이요. 거대한 펌프들이 묵묵히 돌아가면서 서울 1,000만 시민을 지키고 있던 그 감동적인 모습 말이에요. 마지막 시퀀스는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한강 배수 펌프가 힘차게 작동하는 실제 영상과 함께 재진솔한 내레이션이 흐르는 구성으로요. 강은 때로는 생명을 가져다주고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강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1973년 소양강댐 건설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ASK 시스템까지 반세기에 걸친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이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첨단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화면에는 실제로 한강 수방센터가 24시간 가동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밤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서울을 지키고 있는 그 든든한 모습이 정말 장엄했어요. 진정한 비밀은 시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정부와 시민 간의 깊은 신뢰, 투명한 소통, 그리고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는 겸손한 자세,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내레이션이 계속되는 동안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 위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그 뒤로는 첨단 방제 시설들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대비로 미래를 만든다. 이것이 제 마지막 내레이션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거였어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된 후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 출품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프랑스 정부는 한국형 재난 대응 모델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고, 독일에서는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대규모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국들도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공식 요청을 해왔어요. 지금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합니다. 그때마다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시민을 사랑하는 진심에서 나온다고요. 오늘도 한강은 고요히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강 너머에서는 대한민국이 또 다른 내일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겠죠. 대비와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미래를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